이런 결혼한 지 8년이 지났어요. 신혼 때는 정말 뜨거웠습니다. 남편 도연은 저를 미치도록 원했죠. 점수가 밤마다 서로의 온기에 기대며 모든 걸 나누던 시간이었어요. 자연스럽게 아이가 생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어요. 괜찮다고, 때가 있을 거라고 남편은 여유롭게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3년째가 되자 모든 게 변하기 시작했죠. 여러분은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남편이 저를 찾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마저도 형식적이었어요. 오늘은 피곤하다며 다음으로 미루는 날들이 계속됐습니다. 5년째 부부로서의 시간은 한 달에 한두 번으로 줄었어요. 저는 달력을 보며 배란일을 계산했습니다. 오늘이 좋은 날이라고 말하면 남편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날 밤은 너무 차갑고 기계적이었습니다. 신혼 때의 열정은 온데간데 없었죠. 마지막이 석 달 전이었어요. 그것도 제가 울면서 매달려서였습니다. 이제 힘들다는 남편의 말에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어요. 어느 날 아침 욕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샤워 후 물기가 맺힌 거울을 닦아냈어요. 38세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여전히 건강하고 우아한 몸매였습니다. 꾸준한 운동 덕분이었죠. 탄탄한 몸매, 매끄러운 어깨선, 우아한 목선. 남편이 그렇게 좋아하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봐주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쓸쓸히 웃었어요. 어느 날 저녁, 시아버지가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61살, 아내를 일찍 여의고 혼자 사시는 분이었어요. 남편은 또 늦게 들어온다며 연락이 없었죠. 도연이 요새 자주 늦는구나.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어요. 일이 바쁜가 봐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이 쓴 웃음을 지으셨어요. 남자가 집에 안 들어오는 이유를 모를 것 같냐고 물으셨죠.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보시더니 물으셨어요. 너희 둘 사이 부부 관계는 어떠냐고요? 당황한 목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너희가 걱정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농담이 아니었어요. 입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시아버지한테 이런 얘기를 하나요? 솔직히 말해 보라고 하셨어요. 아버님이 한 발짝 다가오셨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끝이 떨렸어요. 사실은 한지 좀 됐어요. 작은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얼마나 되었냐고 물으셨어요. 석 달 넘었다고 대답하자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던 게 터져버렸어요. 아버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무거운 한숨만 내쉬셨어요. 남편이 이제 절 안 찾는다고 제가 먼저 다가가도 피한다고 말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신혼 때는 그렇게 저를 원했는데 이젠 쳐다보지도 않는다고요. 아버님은 한참을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직이 말씀하셨어요. 그건 네 잘못이 아니라고요. 정숙은 고개를 들자 아버님은 진지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남자가 아내를 안 찾는 건 두 가지라고 하셨어요. 미란이 밖에 다른 여자가 있거나 아니면 자신이 없는 거라고요. 자신이 없다는 말에 의아했습니다. 아이가 안 생기는 게 자기 탓 같아서 도망치는 거라고 설명하셨어요. 그제야 남편의 마음이 조금 이해됐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널 이렇게 외롭게 만들어도 되는 건 아니라고 하셨어요. 아버님의 목소리에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아버님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셨어요. 넌 여전히 아름답다고, 그건 당신이 제일 잘 안다고 하셨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시아버지의 눈빛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혹시 방법을 찾고 싶냐고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방법이냐고 되물었어요.
이 집안 대를 잇는 방법 말이라고 하셨죠.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아버님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분을 바라봤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았어요.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라고 하시며 아버님은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귀시가 드근거렸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뇌관이 압에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혹시 방법을 찾고 싶냐는 그 말이요.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였습니다. 이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마음이 너무 조급했어요. 시댁뿐 아니라 친정에서도 아이를 간절히 기다렸거든요. 새벽 2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어요. 술 냄새가 났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지도 않고 침실로 향했죠.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었거든요. 침실 문을 열고 들어가 오늘은 어떠냐고 물었어요. 남편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알겠다는 짧은 대답이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남편의 손길은 차갑고 기계적이었습니다. 사랑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의무를 다하는 것처럼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끝나자마자 남편은 등을 돌렸어요. 이제 됐냐는 말에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당신 사랑이 없잖아요. 털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의무처럼 느껴진다고, 그냥 아이만 바라보는 것 같다고요.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매번 오늘이 중요한 날이라고 하면서 나도 사람이라고요. 저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사실 문제 있는 건 당신인데 검사 결과잖아요. 라고 말해버렸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래, 내가 문제라고, 그게 그렇게 말하고 싶었냐고 소리쳤죠. 남편이 옷을 주섬주섬 챙겼습니다. 어디 가냐고 물었어요. 모텔이든 어디든 이 집엔 있기 싫다고 했죠. 탕 완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저때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아버님이었어요. 소란의 잠에서 깬 모양이었죠. 아버님은 눈시울이 붉어진 저를 보며 다가오셨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어요. 그 말에 또 눈물이 터졌습니다. 다 제 탓이라고, 제가 못나서 그렇다고 울먹였어요. 아버님이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아니라고, 내 잘못이 하나도 없다고 하셨어요. 아버님의 손이 제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따뜻한 손길이었어요. 남편에게서 느낄 수 없던 온기였죠. 다들 저한테만 그래요. 친정에서도 시댁에서도 전부 다 제 잘못이라고요. 아버님이 저를 안아주셨어요. 많이 힘들었구나 하시며 품으로 감싸주셨죠. 그 품이 너무 따뜻했습니다. 저는 아버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제 얼굴을 들어 올리셨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제 얼굴을 닦아주셨죠. 넌 정말 예쁘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에 심장이 뛰었어요. 이란이 남자가 이런 여자를 외롭게 만들면 안 되는 건데 하시며 아버님의 손이 제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아버님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숨소리가 들렸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안 돼요.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나도 너무 마음이 흔들린다고 아버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거리가 점점 좁아졌습니다. 제발 안 돼요. 하지만 제 손은 아버님의 옷깃을 잡고 있었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마라 하고 아버님이 속삭이셨습니다. 그래도 멈추기가 너무 힘들구나.
그 순간 공기가 멈췄습니다. 촛불이 흔들리고 숨소리만 들렸어요. 그리고 모든 게 어지러워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습니다. 시아버지와요. 거울을 보니 목에 붉은 자국이 있었어요. 서둘러 옷으로 가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며칠 동안 아버님은 일부러 저를 피하셨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눈을 돌리셨어요. 식사 시간도 따로였죠. 하지만 피할수록 그 눈빛은 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후회와 죄책감이 가득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제 얼굴이 낯설었어요. 나는 무슨 짓을 한 거지? 남편은 사흘 후에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차가웠어요. 저를 거의 보지 않았죠. 저는 평소처럼 저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식탁은 무거운 침묵만 흘렀어요. 밤이 되자 남편은 또 나가려 했습니다. 어디 가냐고 물었어요. 친구 만난다고 짧게 대답했죠. 혼자 남은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님이 나오셨어요. 혜원아, 낮은 목소리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하자. 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님이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한참을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저번 일은 실수였어. 알아요. 저도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다시는 그러면 안 돼. 우리 둘 다 알잖아. 이건 잘못된 거요. 네, 아버님.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아버님의 손이 천천히 제 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덮었어요. 미안하다. 아버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를 이렇게 만들어서 아니에요. 저도 원했어요. 작은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 눈빛에는 욕망과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잠을 잘 수가 없어. 자꾸 내 생각만 나. 저도요. 정숙의 개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버님 생각이 자꾸 나요. 그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아버님의 손이 제 뺨을 쓰다듬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아버님이 속삭이셨습니다. 저도 멈출 수 없었어요. 제 손이 아버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또다시 선을 넘었습니다. 이번엔 더 깊이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을 흔들고 있나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와 아버님의 관계는 계속됐어요. 남편이 없는 밤이면 우리는 서로를 찾았습니다. 죄책감은 있었지만 욕망이 더 컸어요. 저는 남편에게서 받지 못한 온기를 아버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아버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내를 잃고 7년 동안 혼자 사셨으니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달랬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일찍 들어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아버님 방에서 나왔어요.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왜 아버지 방에 있어? 아, 아버님이 좀 불편하셔서요. 약 드리고 있었어요. 거짓말이 술술 나왔습니다. 남편은 의심스럽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래? 하고 방으로 들어갔죠.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들킬 뻔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언젠가 들키게 될 거예요. 하지만 며칠 후 저는 또 아버님을 찾아갔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어요. 아버님,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들어와. 아버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버님이 침대에 앉아 계셨어요. 혜원아, 오늘은 위험해. 도연이가 집에 있잖아. 알아요. 제가 먼저 다가갔습니다. 아버님이 저를 안아주셨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빠져들었습니다. 근데 그때였습니다. 방문이 벌컥 열렸어요.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시간이 정지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너희들, 뭐 하는 거야? 여보, 이건 제가 황급히 옷을 여물습니다. 닥쳐. 남편이 소리쳤어요.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아버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고개만 숙이고 계셨어요. 남편이 저를 잡아 끌었습니다. 나와. 아파요. 제가 소리쳤지만 남편은 듣지 않았어요. 거실로 끌려 나왔습니다. 남편이 저를 소파에 밀쳤어요. 언제부터였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제부터 아버지랑 그런 거였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눈물만 흘렀습니다. 대답해. 남편이 소리쳤어요. 한 달쯤요. 에? 작은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남편이 벽을 주먹으로 쳤어요. 이 큰 소리가 났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이 큰 소리가 났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눈이 뒤에 이기적으로 탔어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요. 이 큰 소리가 났습니다. 미안하다고. 미안하다는 말로 되는 거야?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당장 짐 싸. 나가. 지금 당장.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요. 용서. 남편이 비웃었어요. 내 아내가 내 아버지랑 잤는데 용서를 바라. 라버님이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도연아, 정숙의 마이 모십니다. 남편이 고개를 돌렸어요. 아버지 얼굴도 보기 싫어요. 남편은 제 팔을 잡아 침실로 끌고 갔습니다. 짐 싸. 10분 안에 저는 떨리는 손으로 옷가지를 가방에 넣었어요.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10분 후 저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가방 하나 들고 밤거리에 서 있었어요. 뒤돌아보니 아버님이 창문에 서 계셨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 침묵이 저를 죽이고 있었습니다. 혜원아, 왜 이 시간에 저는 엄마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다 끝났어요. 제 결혼 다 끝났어요. 무슨 소리야? 도연이가 뭐라고 했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말해요? 제가 시아버지와 관계를 가졌다고요. 며칠 동안 친정에서 지냈습니다.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문자였습니다. 이혼하자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게. 그 문자를 보는 순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정말 끝이구나. 엄마가 물으셨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났대요. 엄마가 화를 내셨어요. 그 나쁜 자식이 내가 가서 따져 물어야겠다. 안 돼요. 그냥 이혼할게요. 저는 엄마를 말렸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말하면 모두가 저를 손가락질할 테니까요. 한 달 후 이혼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남편은 위자료도 재산 분할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깨끗하게 헤어지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어요. 8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친정 식구들은 남편을 욕했어요. 배은망덕한 놈이라고 다른 여자 만나서 혜원이를 버렸다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죄책감에 죽을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시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 달 만이었어요. 받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혜원아, 아버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직하고 무거웠습니다. 아버님, 미안하다. 다 내 탓이야. 아니에요. 저도 잘못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로 할 말이 없었어요. 잘 지내니? 아버님이 물으셨습니다. 네, 거짓말이었어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거든요.
나도 잘 못 지내. 아버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연인 날 쳐다보지도 않아. 띠치이, 띠치. 가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쟤 때문이었어요. 아버님, 저 때문에 부자 관계까지 망가졌네요.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아버님이 한숨을 쉬셨어요. 혜원아, 나 너무 후회돼. 그날 밤 널 안지 말았어야 했어.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요. 후회돼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작은 원룸을 얻어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새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카페 알바였어요. 자부하루 버티며 살았습니다. 밤이면 아버님 생각이 났어요. 남편 생각도 났고요. 제가 저지른 일이 얼마나 큰 죄인지 매일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데 남편이 들어왔어요. 우연이었습니다. 남편도 깜짝 놀란 표정이었죠.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많이 여위어 있었어요. 여보,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또 눈물이 났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친정에서는 재혼하라고 했지만 전 거절했습니다. 누가 저 같은 여자를 받아주겠어요. 어느 날 아버님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혜원아, 나 병원에 있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슨 일이세요? 췌장암이야. 말기래. 그 말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어느 병원이세요? 가볼게요. 오지 마. 아버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런이가 있어 넘으면 또 상처받을 거야. 하지만 저는 가고 싶었어요. 아버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병원에 갔어요. 남편이 없는 시간을 골라서요. 아버님은 많이 야위셨습니다.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어요. 아버님, 저를 보시는 아버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지 말라고 했잖아. 보고 싶었어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미안하다. 너한테 너무 미안해. 저도 미안해요. 눈물이 흘렀어요. 나 곧 죽을 것 같아. 아버님이 속삭이셨습니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레오나, 아버님이 저를 똑바로 보셨어요. 내가 죽으면 이 죄책감도 함께 묻힐까 모르겠어요. 저도 죄책감에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 참 바보 같았지. 아버님이 쓸쓸히 웃으셨어요. 외로움 때문에 모든 걸 망쳤어. 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남편이 저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여기 와? 그냥 아버님 문 병하러요. 나가 남편이 차갑게 말했어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아버님을 마지막으로 한 번 봤어요. 아버님도 저를 보셨습니다. 그 눈빛에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미안함, 후회, 그리고 이별. 저는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장례식장에 갔어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남편이 상주로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었어요. 조문객들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저는 한 구석에 서서 지켜만 봤어요. 그때 남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편이 저를 봤어요. 잠시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모르는 사람처럼요. 저는 조문도 하지 못하고 돌아왔어요. 아버님께 마지막 인사도 못했습니다. 제 그날 밤 혼자 방에서 울었어요. 아버님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장례를 치르고 한 달 후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품 정리하는데 당신 거 같은 게 나왔어. 가져갈 거면 와. 저는 옛집으로 갔습니다. 정숙은 그대로 끼쯔이기에 이런 맏돼집을 정석이럴기에 좀 앉아그리 쪼거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 있어. 남편이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제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옛날 사진들, 편지들요. 고마워요. 상자를 받았습니다. 그냥 가. 남편이 고개를 돌렸어요. 저는 가려다가 멈췄습니다. 여보?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요. 남편이 저를 봤어요.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잘못했어. 순건이 이런 잔후 그들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옥시면서 웃어 이거 몰래. 영서 안 바라요. 영서 안 바라요. 미란의 말 하고 싶었어요. 정숙의 마음편에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이란이 격까지인제, 그년이 격까지인제, 그가면 이령의 저주가 덜겼습니다. 외로우셨나 봐요. 저도 외로웠고요. 그래서 실수했어요. 실수. 남편이 비웃었어요. 한 달 동안 계속 한 게 실수야.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잘못했어요. 나가, 남편이 고개를 저었어요. 다시는 나타나지 마. 저는 상자를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마지막이었어요.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혼자 살고 있어요. 카페 알바를 그만두고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하루하루 버티며 살았어요. 친구들은 다 떠났습니다. 소문이 났거든요. 시아버지와 불륜을 저질렀다고요. 누가 퍼뜨렸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남편 친구들이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저를 손가락질했습니다. 길을 걸으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여자 시아버지랑 잤대. 정말 역겹다. 그 말들이 칼처럼 저를 찔렀어요. 하지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니까요. 직장에서도 소문이 났어요. 동료들이 저를 피했습니다. 결국 회사를 그만뒀어요. 다른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새 동네에서 새 일을 시작했어요. 아무도 저를 모르는 곳이었죠. 하지만 죄책감은 따라왔습니다. 어디를 가든 저를 따라다녔어요.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남편이 저를 노려보는 꿈, 아버님이 우는 꿈, 잠에서 깨면 온 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3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남편을 봤어요. 길을 걷다가 마주쳤습니다. 남편 옆에는 여자가 있었어요. 새 여자친구인가 봤습니다. 둘이 웃으며 걷고 있었죠. 남편도 저를 봤어요. 잠시 멈칫했지만 곧 그냥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봤어요. 남편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다행이다.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적어도 남편은 행복하구나. 하지만 제 마음은 너무 아팠습니다. 4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혼자예요. 누구도 만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만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저지른 죄는 너무 컸으니까요. 맘이면 생각합니다. 만약 그날 밤 아버님을 거절했다면 어땠을까? 만약 외로움을 참았다면? 만약 남편과 더 노력했다면?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모든 게 끝났습니다. 남편과의 결혼은 영원히 파괴됐어요. 시아버지와의 그 일 때문에요. 죄책감으로 죽어가는 동안 아버님의 침묵이 저를 괴롭힙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아버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는지, 정말 저를 원하셨는지, 아니면 그냥 외로우셨던 건지요. 그 침묵이 저를 미치게 만듭니다. 지금 저는 38세에서 42세가 됐어요. 4년 동안 혼자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혼자 살겠죠. 이게 제가 받는 벌이니까요. 제 인생은 그날 밤 끝났습니다.
시아버지와 선을 넘은 그날요. 모든 걸 잃었어요. 남편도, 가족도, 친구들도, 명예도요. 남은 건 죄책감 뿐입니다. 평생 저를 따라다닐 죄책감이요.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저를 용서할 수 있으신가요? 아니, 용서 못 하시겠죠. 저도 저를 용서하지 못하니까요.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부디 제 실수를 반복하지 마세요. 외로움은 이유가 될 수 없어요. 잘못은 잘못일 뿐입니다. 저처럼 모든 걸 잃지 마세요.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으니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저 같은 사람도 살아갈 자격이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하지만 저는 아마 평생 이 죄책감을 안고 살겠죠. 죽는 날까지요.